세계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대국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국가의 움직임이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러시아가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북한은 방문객이 많지 않으니까요. 북한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러시아가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역과 군사 협력 같은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 특히 한국과 미국이 긴장했습니다. 북한과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항상 북쪽 이웃에 대해 걱정해 왔습니다. 북한은 매우 위험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몽둥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요 인사들도 핵무기가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늘어나면 세계는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고 쉬운 답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걱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심지어 북한과의 무역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식량과 연료 등 많은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친구였으며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이 지역에서 위험한 군비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군대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폴란드의 곡사포라는 대형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까요?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될까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그 해답에 따라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퍼즐과 같아서 각 국가는 퍼즐이 어디에 맞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멀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평화, 무역, 심지어 우리가 매장에서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항상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내일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정이나 라이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도자들의 선택과 각국이 어떻게 협력할지 아니면 서로 대립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을 방문하거나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거나 중국이 무역 정책을 변경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이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마치 거대한 실제 전략 게임과 같으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호기심을 유지하고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전 세계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 특히 북한과 러시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돕고 다른 나라에 맞서 함께 싸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북한의 주요 우방이자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함께 어울리고 비밀을 공유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상할 것 같죠?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 새로운 우정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북한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북한에 식량, 연료 등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더 적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화가 나서 점심을 같이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많은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큰 뉴스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친구가 많지 않고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중국이 원조를 줄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중국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가 달갑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알기를 원합니다. 야, 내 진짜 친구가 누군지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의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만을 표시하되 우호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는 않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달라진 행동을 보일까요? 중국이 북한과의 영향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더 친해지려고 할까요?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걱정해왔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미국은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가들이 항상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하는 큰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국가들의 움직임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이 원조를 줄이면 식량이나 연료가 줄어들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무엇을 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것이 자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고 통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중국 국민들은 지도자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력하고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한국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한국이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더 친근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친구와 싸웠을 때 다른 친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은 한국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데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친구이고 중국은 종종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북한과의 영향력 상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군사 훈련과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잊지 마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북한과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국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도로, 교량 및 기타 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군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많은 회의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군사훈련을 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참할까요? 항의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척할까요? 중국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첨단 무기를 도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도 더 좋은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한국,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까다롭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큰 분쟁을 일으키거나 너무 많은 다른 국가를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중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러한 큰 결정은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 여행이 얼마나 쉬운지, 상점에서 물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심지어 국가 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신문, TV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에 더 강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이 러시아와도 친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두 나라 사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큰 결정에 의해 형성된 세상에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물건을 덜 보내면 이들 기업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이나 다른 국가와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과 연구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위성 사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영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몇몇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각국이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국이 힘을 겨루는 대신 기후변화나 세계 보건 문제와 같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결국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행동은 다른 많은 국가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은 항상 한국 편에서 여왕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라는 상대방이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의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핵무기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무섭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마치 이웃집에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개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대국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점점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큰 개를 키우는 이웃이 갑자기 더 큰 개를 키우는 다른 이웃과 친구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큰 개를 갖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많아질수록 사고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문가들이 큰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유명한 싱크탱크 중 하나는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 줄여서 CSIS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CSIS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오히려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강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상대방을 괴롭힐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CSIS는 또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에 많은 군인과 무기를 주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 군인과 무기를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중요한 사람들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한때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위해 일하는 일부 사람들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예전보다 더 복잡한 곳입니다. 미국은 한 곳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면 미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미사일과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언젠가 북한이 실제로 이 무기들을 사용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근처에 있는 대국이며 미국과 항상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있다면 중국이 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더 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또 다른 국가인 일본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친구이긴 하지만 항상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항상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말해왔어요. 갑자기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미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나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다면 미래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와의 긴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더 이상 많은 군인을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큰 변화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새로운 무기를 판매하고 더 나은 방어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영내 다른 국가들과도 대화를 통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평화를 이룰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며 이 지역 전체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뉴스를 계속 지켜보세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에 대해 알고 싶을 것입니다. 한국군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매우 진보된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로켓이 아니라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마트 미사일입니다. 다트를 던져 관역이 몇 마일 떨어져 있어도 매번 관역을 맞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미사일의 정확도가 바로 그 정도입니다. 가장 멋진 신형 미사일 중 하나는 현무4라고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8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다트를 던질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초강력 드릴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공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천궁2U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로부터 전국을 보호할 수 있는 거대한 방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가까이 오기 전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공이 어디에서 날아오든 골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초고속 골키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상적인 군용 차량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K2 블랙팬서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평범한 전차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입니다. 매우 빠르고 장갑이 매우 튼튼하며 놀라운 정확도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경주용 자동차, 요새 저격용 소총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K2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멋진 차량은 K-라임 썬더입니다. 자주곡사포는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큰 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큰 총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총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여러 대를 구입했고 더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장비 판매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팔고 있죠. 이는 한국의 기술이 정말 훌륭하고 다른 나라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최고의 과학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이가 되어 모두가 함께 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FA-50 전투기 판매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개발한 경전투기입니다. 다른 전투기만큼 크거나 강력하지는 않지만 저렴하고 좋은 옵션을 원하는 국가에 딱 맞는 기종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가 모두 이 비행기를 구매했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개발은 KF-21 보라매일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은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이미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정말 빠르게 날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등 온갖 멋진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크고 멋진 장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이 날리는 작은 드론과는 다릅니다. 적의 위치를 정찰하거나 무기를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심각한 기계입니다. 또한 군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봇 차량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뢰밭에 들어가 병력을 위해 길을 비울 수 있는 로봇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연구 중인 로봇이 바로 이런 로봇입니다. 한국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사이버전입니다. 오늘날의 전투는 총과 탱크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도 싸워야 합니다. 한국은 국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필요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장비도 인상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미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이지만 더 많은 부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개혁 2.0이라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한국 군대를 인력 측면에서는 더 작지만 기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크고 낡은 컴퓨터를 더 작고 훨씬 강력한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획의 일부에는 군사작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적의 공격 위치를 예측하거나 여러 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초스마트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밤이나 구름 속에서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초강력 망원경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매우 놀랍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영내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이 전쟁을 덜 위험해 보이게 만들어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장비와 기술은 매우 비쌉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의료와 교육 등 다른 중요한 곳에 투자해야 할 돈이 많은데 군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군의 발전을 지지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을 고려할 때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국의 기술적 성과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이 무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평화 유지 작전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계속해서 군사기술 분야의 리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폭탄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첨단 미사일부터 첨단 전투기, 사이버전 능력, 우주 기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지금이야말로 흥미로운 시기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 발전은 단순히 멋진 새 장비를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 국방을 통제하고 기술을 선도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큰 변화이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던 두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어울리고 장난감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한 러시아가 북한에 최고의 무기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무기 중 하나는 S-400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초스마트 하이테크 우산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S-400의 기본 기능입니다. 공습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수-35라는 멋진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빠르고 민첩하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늘의 스포츠카와 같은 비행기입니다. 다른 많은 전투기를 능가하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배송 서비스와 같지만 무기를 위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탐지하고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확보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많은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면 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을 할 때 갑자기 한쪽에 아주 강한 선수가 많이 들어오면 게임이 불공평해집니다. 지금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만 선수 대신 국가가, 힘 대신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일본 등 북한의 이웃 국가들을 매우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면 더 공격적이 되거나 협상이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스포츠팀이 더 잘하기 위해 함께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훈련을 시작한다면 이는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한 동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모든 종류의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오랫동안 잠복할 수 있는 잠수함을 포함한 선박으로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종류의 팀워크는 이전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큰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서방 국가들과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외톨이라고 느끼는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친구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다른 나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우방인 미국은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북한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크고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상황을 바꾸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확보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미군이나 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선박과 비행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파티에 경호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대국인 중국도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보통 우방이지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을 중국은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친구로 유지하고 싶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는
매우 큰 판돈이 걸린 게임의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각국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정부에서 국방과 안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같이 멀리 떨어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줍니다. 국가들이 강력한 무기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기자들은 어떤 종류의 무기가 언제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뉴스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읽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오늘 사실로 보이는 내용이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의 드라마입니다. 먼 나라의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구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는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소식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던 두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어울리고 장난감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한 러시아가 북한에 최고의 무기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무기 중 하나는 S-400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초스마트 하이테크 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S-400의 기본 기능입니다. 공습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Su-35라는 멋진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빠르고 민첩하며 첨단 기술로 가득 찬 하늘의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다른 많은 전투기를 능가하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배송 서비스와 같지만 무기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발견하고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확보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많은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면 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을 할 때 갑자기 한쪽에 아주 강한 선수가 많이 들어오면 게임이 불공평해집니다. 지금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만 선수 대신 국가가, 힘 대신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일본 등 북한의 이웃 국가들을 매우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공격적이 되거나
대화가 어려워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자체에 대한 우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스포츠팀이 더 잘하기 위해 함께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훈련을 시작한다면 이는 두 나라가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 훈련에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수함을 포함한 선박으로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종류의 팀워크는 이전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큰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서방 국가들과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외톨이라고 느끼는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친구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다른 나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우방인 미국은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북한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크고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상황을 바꾸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확보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미군이나 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선박과 비행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파티에 경호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대국인 중국도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보통 우방이지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을 중국은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친구로 유지하고 싶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는 매우 큰 판돈이 걸린 게임의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각국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정부에서 국방과 안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같이 멀리 떨어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줍니다. 국가들이 강력한 무기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기자들은 어떤 종류의 무기가 언제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뉴스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읽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오늘 사실로 보이는 내용이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의 드라마입니다. 먼 나라의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영내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국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우호 관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왕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가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한국에서 더 많은 미군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더 많은 첨단 군사 장비를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신의 최고의 도구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은 장비를 갖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국은 더 자주 함께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함께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친구의 방패를 빌리는 대신 자신의 방패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서로 싸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영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두가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더 안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황이고 쉬운 해답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지금 자국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새로운 선박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평범한 선박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한국의 방어력이 레벨을 올리며 점점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선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의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적 발전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또한 다른 나라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이며 돈을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최근 폴란드의 탱크와 기타 군용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큰 거래였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하고 자국 군대를 위해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뉴스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교도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관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 세계 정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세계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국방에 지출되는 많은 돈 덕분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및 기술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역내 긴장이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타격을 주거나 관광객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일부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우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큰 도전이지만 지금까지는 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생각과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국은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될까요?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될까요?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질문들은 큰 질문이며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힘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이 흥미진진하면서도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더 위험해지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조국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술이나 국방 분야의 직업을 꿈꾸고 있고 다른 일부는 외교나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젊은이들이 글로벌한 사고를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와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연결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일반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일상은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전히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국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한국의 위상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에서 복구하려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신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방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전 세계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이 작은 나라가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스를 계속 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모든 큰 정치적 결정과 군사 전략 뒤에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바라며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목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는 단순히 무기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며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와 국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친구였던 것을 아시나요? 요즘 두 나라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나라 모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북쪽 이웃인 북한은 근육을 휘두르며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친구가 되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옆집 아이가 학교 불량배와 어울리기 시작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한국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곧 한국에서 더 많은 미군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멋진 군사 장비들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신의 최고의 장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장비를 갖추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양국은 더 자주 함께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팀이 더 잘하기 위해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시나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한국군과 미군은 한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더라도 함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경우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친구의 방패를 빌리는 대신 자신의 방패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서로 싸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영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두가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더 안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황이고 쉬운 해답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자국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새로운 선박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평범한 배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한국의 방어력이 레벨을 올리며 점점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선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의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적 발전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또한 다른 나라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이며 돈을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최근 폴란드의 탱크와 기타 군용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큰 거래였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하고 자국 군대를 위해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뉴스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교도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관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 세계 정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세계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국방에 지출되는 많은 돈 덕분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및 기술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영내 긴장이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타격을 주거나 관광객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일부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우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큰 도전이지만 지금까지는 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생각과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국은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될까요?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될까요? 영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질문들은 큰 질문이며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힘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이 흥미진진하면서도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더 위험해지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조국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술이나 국방 분야의 직업을 꿈꾸고 있고 다른 일부는 외교나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젊은이들이 글로벌한 사고를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와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연결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일반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일상은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전히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